그다음에 household options, leave out landlord. 이게 집주인이랑 따로 사는 옵션이에요. 저는 같이 사는 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택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국도 이제 좀 더워졌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블루베리 타르트 제가 만든 걸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맛있겠죠?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전에 영국 생활비, 영국에서 지낼 때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관해서 아주 영상 초창기 때도 질문이 한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너무 뻔한 답변이긴 하지만 진짜로 적게 쓰면은 엄청 아낄 수도 있고 많이 쓰면은 되게 많이 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형태에 거주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학생분이시면 기숙사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예 스튜디오 혼자 사시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저처럼 하우스메이트를 구해가지고 플랫 쉐어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도 가격이 많이 다르고요. 런던 같은 경우에는 존별로도 가격이 다르죠. 1존, 2존, 3존, 4존 이렇게.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에도 외식을 하면은 정말 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집에서 해 먹으면은 또 그만큼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제가 워홀을 준비하면서 어떤 식으로 알아봤는지를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좀 먹고. 너무 맛있어. 어떡해? 저는 영국 올 때 초기 자금을 그렇게 많이 들고 오지 않았어요. 보통 주변에서 영국에 워홀을 간다 하면은 1,000,000원부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어 실력, 그리고 얼마나 잡을 빨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은지를 고려를 해서 예산을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영어를 그래도 좀 할 줄 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서 그래도 일을 빨리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1,000,000원까지는 안 들고 왔어요. 일단 식비, 외식비, 교통비, 핸드폰, 세금, 집세, 관계라는 거는 제가 어디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는 비용, 그 다음에 친구 생일 선물 사는 비용, 뭐 이런 거.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 교육, 저축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요즘 매일매일 적진 않지만 적곤 있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이 목록을 기준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통비, 집세. 저도 제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집세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를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아볼게요. 식비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제가 기숙사나 그런 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거는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유학원 같은 데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집 거주 형태, 제가 살아본 거는 2가지예요. 홈스테이랑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하우스 쉐어링인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홈스테이는 일단 복불복이 심해요. 되게 좋은 가족을 만나면은 정말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배울 점도 많고 한데, 되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가족을 만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한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머스에서 처음 지내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현지인과의 그런 관계를 맺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이것저것 물어볼 사람이 좀 필요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딱 홈스테이랑 맞다고 생각을 해서 2주를 했어요. 홈스테이 2주. 그래서 뭐 처음에 잡구하는 거, 뭐 집 구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고, 본머스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냈던 곳은 정말 호스트 패밀리는 저는 너무 잘 만나가지고
방도 정말 깨끗하고 좋았고 위치도 저는 타운센터에선 좀 멀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원래 학교도 그렇고 알바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멀리 다녔었기 때문에 그건 괜찮았고 가족분들도 너무 다 친절하게 절 대해주셨고 저녁도 되게 정말 영국 가정식으로 맨날 먹었었고 아직도 너무 고마운 게 많아요. 제가 처음 본머스에 와서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가족 덕이 좀 큰 것 같아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을 꼽자면은 하우스 쉐어링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요. 아무래도. 왜냐면은 제가 지내던 곳은 일단 식비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들어요. 왜냐면 그 가족이 다 장을 봐오고 요리를 뭐 해주거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집에 있는 것들 그냥 먹어도 돼 이렇게 했었거든요. 장 보는 비용이 안 들다 보니까 또 생각해보면은 비슷할라나 싶기도 해요. 가격이.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많이 먹는 편이다 하면은 오히려 홈스테이가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스쳐 지나가긴 했는데 저는 제가 입이 좀 짧은 편이기도 하고 간식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 또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개인만의 공간 시간이 좀 확보되기 어렵다는 거? 아무래도 제가 지내던 곳은 좀 연로하신 노부부가 하시는 공간이었는데 그 두 분만 사시는 게 아니라 자녀분도 계시고 가끔 손녀도 놀러 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집이 활기차고 되게 좋아요. 근데 뭔가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튜브 촬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제 방이 있긴 하지만 밖에서 계속 소음이 있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영국 집이 아무래도 좀 방음이 안 되다 보니까 집에 사람들이 많거나 소음이 나면은 저는 좀 촬영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점, 단점이 있다는 거.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처음 이제 영국에 와서 적응을 해야 하는데 뭔가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찬찬히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홈스테이 추천. 그리고 뭐 요리 같은 것도 내가 해먹는 요리보다 조금 가정에선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추천. 그리고 홈스테이 고르실 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 있는 집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막 할 말이 없어져도 고양이가 나타나면 아 귀엽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이렇게 분위기가 뭔가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색함을 좀 깰 수 있고 동물을 좋아하신다면 그런 집을 고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 홈스테이닷컴 가보시면은 그런 것도 고를 수 있어요. 펫이 있는 집, 없는 집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 쉐어링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제가 고려했던 요소들을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격, 제일 중요하죠. 가격, 위치, 일을 이미 구하셨다면은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타운센터 얼마나 걸리는지, 주변에 슈퍼 내가 장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를 구글맵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같이 사는 사람들, 이거는 스페어룸 같은 데 보면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간단히 나와 있거든요, 보통. 예를 들면은 직장인, 여자, 20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대 대학생들만 사는 공간이랑 30대 직장인들이 사는 공간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최소 거주기간, 최대 거주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 한 달은 거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집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한 달은 거주해야 된다. 3달은 거주해야 된다. 뭐 6개월까지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길면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진짜 플랫메이트가 너무 나랑 안 맞아. 이럴 수도 있고 한 달만 있다가 이사 갈 수 있으면은 괜찮잖아요. 근데 6개월이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짧을수록 좋다는 거. 뭐 최대 거주 기간은 사실 딱히 상관은 없어요. 뭐 6개월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그것도 집주인분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최소 거주 기간이라는 거. 뷰잉을 가가지고 조금 살펴봐야 할 것들 3가지만 기억하세요. 3가지. 뷰잉 갔을 때 사진을 많이 찍을 것.
일단 먼저 양해를 구해요. 내가 좀 사진을 찍어도 괜찮을까? 내가 나중에 좀 다시 살펴보고 싶다 하면서 사진을 잘 찍을 거랑 그 다음에 수압 체크는 꼭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뷰잉했던 집 중에 변기 물이 안 내려가는 집이 있었어요. 거기는 가지 않았죠. 그 다음에 낮에 가세요. 낮에. 그러니까 방이 있으면 해가 어떻게 얼만큼 드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번에 제가 또 봤던 집 중에 하나는 낮에 갔어요. 그날 좀 찡찡했는데 갔는데 진짜 방에 해가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분께서 되게 시원하고 좋죠 하셨는데 제가 네, 네 이러면서 나왔어요. 중요해요. 겨울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진짜. 그리고 낮에 가셔야 뭔가 자연광으로 딱 비춰졌을 때 약간 세세하게 파악하기가 좋다고 해야 하나요? 왜냐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아파트 막 형광등, 백열등 막 이렇게 되게 환하게 다 막 진짜 먼지 하나까지 다 보일 것 같은 그런 전구인데도 있긴 했는데 아닌 곳이 더 많았어요. 되게 침침한 불빛이 메인 등인 그런 집들도 있었기 때문에 해가 떠 있을 때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 수압 체크, 해 떠 있을 때 가자. 이거 3개만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집들을 어디서 구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 스튜디오는 제가 안 살아봤지만 스튜디오도 있고 하우스 쉐어링 구할 수 있는 데는 스페어룸, 라이트무브 이런 데가 있어요. 뭐 검틀인가? 거기도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쓰고 많이 올라오고 좀 대중적인 게 스페어룸인 것 같아요. 또 외국 사이트들 말고 영국사랑이라는 카페 여러분 아시나요? 카페 맞나? 응. 영국사랑이라는 카페가 굉장히 오래된 한인 커뮤니티 같은 거거든요. 거기서도 방이 올라오긴 해요. 거기는 대부분 한국인 집주인 분들께서 올리는 공간이죠. 뭔가 장점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한인분들이 올리시는 거고 같이 한국인들끼리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김치나 아니면은 영국 사람들한테 생소한 냄새가 나는 우리나라 음식 같은 거를 냉장고에 넣어놔도 괜찮다는 뭐 그런 장점이 있지만 제일 큰 단점이라 하면은 영어를 쓸 일이 없어진다는 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유학을 오셨든 워홀을 오셨든 어쨌든 영어를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국 분들이랑 사시다 보면은 그분들이랑만 놀게 되고 그분들이랑만 얘기하게 되고 할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살면은. 그래서 이런 점도 있다는 거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내가 같이 살면서도 영어를 혼자 공부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홈스테이닷컴이라고 이건 제가 홈스테이를 구했던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아래 디스크립션 박스에 다 제가 링크 넣어놓을게요. 한 번씩 가서 보세요. 너무 길어졌다. 집 얘기 그쵸? 그리고 저는 엑셀 같은 거 파일로 정리하고 막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그때 파일을 막 만들었었어요. 항목별로 집 위치, 주소, 그 집만의 특징, 가격,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지 이런 거를 제가 엑셀 파일로 쫙 만들어서 가격 평균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집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를 했었었죠. 근데 사실 거기 있던 집들 중에서 골라서 간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미리 보고 있었던 거고 되게 도움이 됐어요. 뭔가 그리고 가격대가 평균을 내보니까 내가 한 달에 집세를 이 정도 쓰겠구나 하고 예상이 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교통비 같은 것도 런던도 그렇고 본머스도 그렇고 내가 어떤 요금제를 쓸 것인지 이거 요즘 구글링 한 거다 하면은 대충 다 나오거든요. 한국인 분들이 블로그에도 되게 많이 소개를 해놓으셨고 영국 워홀에 가는 포스팅도 너무 많고 대충 얼마 정도 들겠다 하는 그런 게 평균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대충 사이트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머스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버스, 모어 버스 이런 게 있고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들고 하는 그거를 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저는 이것까지는 미리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교통비가 회사 다닐 때 한 7, 8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싼 편이죠. 한국에서는 거의 한 10만 원 맨날 넘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식비. 와, 이거 식비는 정말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쓰는 돈들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 영국의 마트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때 옛날에 장 보러 갔다 오는 길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 있는데 막스 앤 스펜서, M&S나 아니면은 웨이트로즈 같은 곳은 상대적으로 보장된 질, 그만큼 가격이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하면은 뭐 테스코 같은 곳이 있고 테스코, 세인스버리 이런 데가 있고 되게 가성비가 좋은 친구들, 알디, 리들 이런 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알디에서 20파운드치 장을 본 거를 M&S 가서 산다? 그러면 한 적어도 35, 40은 나올 거예요. 더 비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만약에 집 근처에 있는 슈퍼가 M&S 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측정 값도 달라지죠. 그것도 조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식비는 와서 내가 입맛이 얼마나 맞느냐, 요리를 얼마나 해먹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긴 해요. 그래도 한번 그런 사이트 같은 거 다 있으니까 가서 가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외식 비용이 정말 많이 들죠. 외식이 한 15, 20파운드.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하면은 지출이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타운센터 근처에 안 사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해먹는 거에 비해서 외식비가 상당히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쇼핑도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집세, 식비, 그 다음에 쇼핑 이 순서로 지출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조절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spareroom.co.uk 뭐 지내실 지역이 런던이다 하면 런던을 치시면 되고 브리스톨, 본머스, 뭐 브라이튼 등등 치시면 되는데 전 본머스를 지금 한번 쳐볼게요. 쫙 나와요. 근데 그 옆에 왼쪽에 보시면은 필터링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렌트, 미니멈, 맥시멈 그 다음에 위클리, 먼틀리 이거는 주마다 내는 거랑 월마다 내는 게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월별로 내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주별로는 한 번도 찾아본 적 없어요. Bills included in the rent 이거는 세금 포함이냐 미포함이냐 이건데 저는 세금을 따로 내기 귀찮기 때문에 항상 포함으로 해요. 그 다음에 보면은 to move in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anytime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집 아니면 두 번째 옵션은 이날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알아보고 있는 게 8월부터 살 집이면은 8월로 설정을 하셔도 되겠죠. 근데 그냥 넘어가고 length of stay 이거는 미니멈, 맥시멈 아까 말한 것처럼 최소한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얼마 동안까지 있을 수 있는지 이걸 설정하는 건데 저는 맥시멈은 설정을 잘 안 하고 미니멈으로 뭐 한 3달, 2달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ays available 이거는 만약에 Monday to Friday only 이렇게 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집에서 지낼 수 있지만 주말에는 집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7 days per week 이걸로 해야죠. 그 다음에 property type 이거는 rooms in existing shares 쉐어하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스튜디오 이거는 혼자 사는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홀 프로퍼티 이거는 전체 집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지금 방이 3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방을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집을 빌리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친구 2명이랑 같이 살 집을 구하고 있다 하면은 룸을 구하는 게 아니라 whole properties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room amenities 이거는 더블 룸이면은 진짜 더블 룸이고 이거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에 ensuite, 앙스윗 이렇게 말하던데 이거는 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느냐 안 딸려 있느냐 그거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추가 금액이 붙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도 나는 화장실만은 혼자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furnished or unfurnished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furnished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furnish라는 게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침대, 책상, 옷장 이런 게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것들을 furnished라고 하고
이게 하나도 없이 그냥 방만 딸랑 있는 게 unfurnished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방을 다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unfurnished 해도 되지만 보통은 furnished를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number of rooms. 방 하나보다 더 많이 찾고 계신 거면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rooms for. 이게 뭐냐면요. 약간 방 같은 것도 여자분들을 위해, 남자분들을 위해 이렇게 꾸며진 방들이 있고 커플들을 위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커플들이 지낼 공간이면은 싱글 룸은 힘들겠죠. 그런 거를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don't mind 하면은 아무 방이나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share with any occupation, professionals, student.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 거 누르시면 되고 마찬가지 females, males, mixed household, age range 이런 것도 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25에서 34 이 사이의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다음에 household options, LGBT household, 그 성소수자분들이 계신 곳, 그다음에 vegetarian 분들이 계신 곳, leave out landlord, 이게 집주인이랑 따로 사는 옵션이에요. 갑자기 그 집주인 같이 살고 안 살고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 아는 언니는 런던에서 집주인분이랑 같이 생활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았대요. 바로바로 케어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저는 근데 아무리 좋은 집주인이라도 한 집에 있는 건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물 쓰는 거나 세탁기 몇 번 돌리는 거나 뭐 이런 거를 다 옆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숨이 막히는 느낌이어서 저는 같이 사는 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택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Size of household. 이거는 몇 명이 최대 살았으면 좋겠는지, 최소 몇 명이 살았으면 좋겠는지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거고 Property preferences. 이거는 뭐 흡연자, 비흡연자 아니면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는 집, 주차 가능 여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출입구가 있는지 뭐 등등등. 그래서 이런 거를 선택을 하셔서 집을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보면은요. 가격을 보시면은 PW라는 게 있고 PCM이라는 게 있어요. PW는 per week예요. per week. PCM은 뭐더라? per calendar month 였던 것 같은데. per calendar month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월별로 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국 생활비 같은 거를 조금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준비했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럼 또 만나요, 우리.